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운동하고 일가하고 와이프까지 자기 자식까지 걸리고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적과 우리 편으로 갈라놨어요. 대통령이 황당무계한 그런 짓을 필연적으로 조국하고 윤석열은 둘 다 물러날 거예요. 어떤 새로운 판세, 국면이 형성될까. 뭐 한당으로 다시 뭔가 민심이 가가서 저는 그걸 굉장히 우려를 해요. 굉장히 크게 실망을 해서 검찰 수사가 발표한 후에 법무부 장관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22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성민입니다. 네, 길경식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지금 조국 일가 검찰 수사가 지금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오늘 사상 초유의 처음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고 여기 이제 현재 검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혐의 내용은 조국 딸과 아들이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이제 인턴을 했다라는 증명서 발급 과정이 서울대 측에서는 이제 발급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국 측에서는 발급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국 자택에 있는 PC에서 이 인턴 증명서 파일이 발견이 되면서 예전에 동양대에서 발급됐던 표창장처럼 이거를 이제 셀프로 발급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또 계속 얘기가 많이 있던데요. 지금 사실 처음에는 조국 씨는 자기는 이제 코링크라는 이름도 처음 들었고 부인도 이게 뭐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니까 투자를 한 거다 전혀 모른다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이 코링크라는 이 운용사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정경심 씨가 아니냐. 그 조범동 씨가 자백을 했다고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여기저기서 이제 이런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검찰 수사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딱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검찰 수사로 나온 게 아니라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단독으로 내보내는 부분이군요. 일부에서는 이게 뭐 검찰에서 나온 이야기다라고 인용을 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뭐 어떤 국회의원이 인터뷰를 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상황이 그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은 누군가요? 일단 조범동 씨 하고 사모펀드 관련자 누구죠? 조범동 씨는 조국 그 오천 조카.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뭐 코링크 대표였던 사람들하고 또 WFM 그 관련된 인사들이 지금 다 이렇게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지금 검찰이 이제 구속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죠? 정경심 씨. 그렇죠. 정경심 씨가 되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 지금 현재 뭐 자택 압수수색을 지금 하게 이제 한다라는 건가요? 소환 수사를 하고 있는 소환을 했는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정신과 치료를 핑계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고 자기는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신문 기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게 뭔 소리예요? 검찰이 소환을 이렇게 했는데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보통 소환이 우편으로 가잖아요. 근데 수령인이 없으면 뭐 단어 지칭하는 게 있던데 그러면 이제 본인은 못 받은 걸로 되더라고요. 통보 자체를. 또 그런 전화를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어떤 우체부들은 그 이렇게 집에 눈에 보이는데 그걸 이제 하도 안 받으면 아니 근데 그 소환 통보는 되게 등기로 오지 않나요? 그렇죠. 등기도 근데 이제 받는 사람이 없으면 다시 반송되고 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조국 씨 경우는 어때요? 일단 현재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직접적인 관계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검찰에서 이제 일부 그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전에 동양대 관련한 표창장은 그 파일이 정경심 씨 PC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이 서울대 인권센터 관련한 그 파일의 경우에는 조국 씨 자택에서 사용하던 PC에서 나와서 또 이게 이제 예전에 조국 씨가 사용하던 PC에서 나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건 이제 조국 씨가 작성을 했거나 혹은 딸이 했거나 같이 아들이 했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말로는 그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정경심 씨와 성명 불가의 이제 어떤 사람이 같이 이거를 이제 조작한 걸로 보여진다라고 구속 영장을 이렇게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게 검찰에서. 조국 씨에 대한 이제 어떤 물증이나 증거를 확보를 못했을까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일부 여권 인사들은 벌써 한 달이나 이렇게 대대적으로 동원을 해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언론에 구체적인 물증이 안 나오는 거 보면 사실상 없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어떻게 자기 운동하고 일가하고 와이프까지 이렇게 걸리고 자기 자식까지 걸리고 그다음에 펀드다 뭐다 해가지고 다 걸려 있는데 재산의 3분의 1 어떻게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관여를 안 했겠냐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게 지금 순서를 밟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검찰에서는 조국 씨 관련해서는 일단 공직자윤리법 위반 요거를 현재 지금 걸고 있어요. 그래서 민정수석을 하면서 이제 공직자로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식적으로는 좀 이제 그 이해하기 힘든 게 네. 조국 씨에 대한 어떤 그 물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보는 하고 있는데 예, 그 와이프를 구속을 해서 그걸 와이프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대조를 해서 확인이 되면 확실하다라는 게 이제 판단이 서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막 이건 이렇게 조국 씨를 구속해서 이렇게 그 구속하는 것은 거의 시간 문제로 보여져요. 개인적으로는. 이미 이렇게 그 조국 씨 와이프까지 이제 구속될 지경에까지 와 있는데 도대체 그 문재인 씨나 민주당은 어떤 배짱으로 어떤 심보로 이렇게까지 이렇게 지금 옹호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되고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된다. 특별히 할 말은 없다라고 오늘 이제 그 입장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 어쨌든 법무부 산하에 있는 거고. 근데 자기 산하 기관으로부터 사실상 자택을 압수수색 받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고 진짜 완전 콩가루 국가죠. 콩가루 국가 진짜. 그러니까 도대체 문재인 씨나 청와대 그 문재인 씨 측근들이나 민주당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버티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도저히 이해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뭐 이미 이제 문재인 정권은 끝났어요. 이 조국 사태로. 문제가 이렇게 커지기 전에 인사검증이 잘못돼서 착오가 있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좀 다시 이렇게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모자랄 판국에 문재인 파냐 아니냐 이런 걸로 이 죽창을 들어라 라고 하는 조국을 그렇게 편을 들어서 끝까지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씨도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을 자기 편과 반대편, 적과 우리 편으로 갈라놨어요. 이건 무슨 어떻게 대통령이 황당무계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분열되고 갈라지면 그것들을 빨리 이렇게 수습하고 해서 이렇게 화합시켜도 모자랄 판국에 자기가 그 분열과 갈등의 핵심 이렇게 중심지에 딱 서가지고 단초를 아예 제공해 버렸죠. 단초가 아니라 중심자죠, 그냥. 근데 이제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검찰 개혁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제 검찰 개혁의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검찰가 되었으니까.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빠져나올 이제 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국이라는 사람하고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둘 다 굉장히 상당한 그 자존심, 라이벌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저 색깔이 비슷하긴 하네요. 라이벌 의식이 있고 네가 뭔데라고 서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문재인 씨가 그 검찰총장을 했을 때 조국이라는 사람이 반대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이제 조국이라는 사람 법무장관 할 때 문재인 씨한테 이 사람 문제 많다라고 보고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사람 굉장한 그런 뭔가가 있어요. 둘 사이에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감정이 있어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구속되고 법무부 장관을 이제 쫓겨나게 되면 윤석열 씨도 사퇴를 할 것 같아요. 검찰총장에서 사퇴한다고요? 왜냐면은 온당하지는 못하지만 검찰 개혁을 반대를 하기 위해서 조국을 쳤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있어봐야 좋은 얘기 못 들으니까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적폐들하고 그런 성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공격을 받기도 쉽고 필연적으로 조국하고 윤석열은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게 아니라 둘 다 물러날 거예요. 물러나는데 조국은 죽고 윤석열은 모양새를 갖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도 검찰 개혁의 어떤 주도권을 못 잡고 검찰도 그 주도권을 못 잡고 어떤 새로운 판세, 새로운 형국이 형성될, 국면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과 자한당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존 수사 기존 정치권으로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자한당으로 다시 뭔가 이렇게 민심이 강해서 자한당의 득세를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걸 굉장히 우려를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올 것을. 시민사회에서 민주당과 자한당을 완전히 이렇게 대체해서 물갈이를 해버릴 수 있는 준비된 대한 세력이, 정치 세력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거든요. 그걸 굉장히 우려를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막 급조돼-가지고 또 혼란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뉴욕에 유엔 총회를 가기 전날 측근들한테 이렇게 조국을 교체할 수도 있다. 조국 일가의 혐의 내용이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고 나서 굉장히 크게 실망을 해서 검찰 수사가 발표한 후에 법무부 장관을 교체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떠났다고 그런 내용을 암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 문화저널 21이라는 그 매체가 전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짜뉴스도 있겠다 싶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조회를 했더라고요. 모르죠. 이제 그런 그 이상한 거 하나 이렇게 내가지고 운을 한번 살짝 띄워보는 꼼수일 수도 있죠. 청와대나 문재인 쪽이나 민주당 쪽이 그런 식으로 살짝 반응을 운을 띄워서 이렇게 이제는 민주당, 자한당 같은 어떤 기득권 정당 대 이제 시민사회로부터 새로 출현한 제3의 정치 대한 세력 간의 구도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한당이냐 민주당이냐 하는 회전무식의 구도를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재활용이 불가능한 그런 게 20세기의 낡은 게 시대적 유물을 가지고 붙잡고서 이러쿵저러쿵 잘하네 못하네 한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똑똑한 바보라고 생각이 돼요. 말은 똑똑하지만 한 행동 바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2부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한 검찰 수사 그리고 그 진행 방향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또 향후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해보셨는데요. 결론은 지금 기득권 정치 세력과 새로운 시민사회로부터 등장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지금의 정치권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순신 프로젝트와 관련된 말씀으로 2부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22회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